물론이고 매주마다 블로그나 SNS 관리는 물론 그리고 또 고객하고 깊이 있는 소통을 하기 위해서 심리학 책이나 아니면 전반적인 그런 뉴스들을 좀 많이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조금 준비를 하셔야 될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직업을 팍팍 해내는 남자 세모지게 이재문입니다. 오늘은 늦은 시간에 제가 아주 좋은 곳에 왔는데요. 오늘 늦은 시간 저와 함께 해주실 아주 귀한 손님 한 분 모시고 오늘 헤어 디자이너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대표님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분위기 있는 문화 공간을 지향하는 더살롱의 이영지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문화 공간이요? 네. 뭐 미용실이나 헤어샵 뭐 우리한테 익숙한 용어들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또 문화 공간이라고 표현하신 이유가 있는지. 저는 책, 음악, 그리고 굉장히 식물을 좋아해요. 이 세 가지가 같이 있는 복합적인 문화 공간을 만들고 싶어서 더살롱이라는 브랜드를 제가 오픈하게 됐습니다. 머리 깎는 일? 네. 그 여성분들은 주로 뭐 이제 커트 내지는 펌, 뭐 염색 이런 걸 좀 떠올리게 되는데 네. 실제로 이제 그거 외에 어떤 일들을 좀 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 미용은 굉장히 복합적인 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기술직이면서 또 개개인의 고객을 상대하고 그리고 마케팅 활동까지 해야 되는 좀 이렇게 복합적인 업입니다. 저는 기술 연마는 물론이고 매주마다 블로그나 SNS 관리는 물론 그리고 또 고객하고 깊이 있는 소통을 하기 위해서 심리학 책이나 아니면 전반적인 그런 뉴스들을 좀 많이 공부하는 편입니다. 너무 멋있고 훌륭한 일 많이 하시는데 잠 안 주무세요? 잠잘 시간에 쪼개서 이렇게 하는 게 과연 프로가 아닌가. 아 진짜요? 그럼 쉬는 날은요? 쉬는 날은 먹방 좋아해요. 아 진짜요? 네. 다음번에 먹방으로 한번 더 뵈야 너무 되겠는데 좋죠. 이제 이 일을 꿈꾸는 분들이 계시긴 할 텐데 네.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없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이 일을 하려면 어떤 준비가 좀 필요한가요? 이 일을 꿈꾸는 분이라고 하면 네. 아름다움에 관심이 있고 그걸 구현하는 걸 좋아하시면서 사람까지 좋아하신다라고 하면 정말 미용에 저는 적합한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첫 시작을 뭐 미용 학교나 아니면 미용 아카데미나 아니면 정말 그냥 실전에서 처음부터 시작하셔도 상관없어요. 자격증도 있어야죠? 네, 자격증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요. 그게 뭐 어떤 자격증이에요? 국가공인 미용 자격증인데 네. 필기와 실기로 나뉘어요. 근데 생각보다 실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네. 제가 볼 때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조금 준비를 하셔야 될 거예요. 6개월에서 1년 정도 있어서 네, 자격이 나와야 네, 자격증을 실제로 이제 디자이너로서 합격을 해야 네. 굳이 미용학교 갈 필요 없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주장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뭐 갑론을 박할 주제이긴 한데 그 미용이라는 게 실용적인 기술과 또 아트적인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아트적인 부분은 예를 들면 뭐 연예 화보 촬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패션쇼를 한다든지 약간 그런 부분에서 아트적인 요소고 저처럼 이렇게 일상적인 머리를 하는 부분은 실용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아카데미나 학교에서는 그런 아트적인 부분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하고 이론도 배우고. 네, 그렇죠. 이론도 배우고. 그래서 약간 분야가 나뉘는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그냥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 헤어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 그러면 굳이 안 가도 된다는 쪽입니다. 차라리 그냥 실전 나중에 경험을. 그 돈을 모아서 나중에 저기 유학을 가는 게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유학 가면 뭘 배워요? 영국이나 미국이나 뭐 프랑스에 아카데미가 있어요. 예를 들면 비달사슨 아카데미나 뭐 이렇게 존 섹션 아카데미나 다 아실 거예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곳에서 이제 세계적인 디자이너 지망생들과 같이 이렇게 경험을 쌓는 것도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학위는 아니고 학원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네, 디플로마라고 학위가 주어지긴 했는데 솔직히 네. 학위가 주어진다고 해서 머리를 잘하냐? 솔직히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굉장히 저는 디벨롭을 할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제가 이제 알기로는 이제 미용실에서 일을 해야 되겠다, 네. 헤어샵에서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네. 보통 이제 인턴이나 스텝 과정을 거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뭐 예를 들어 미용 학교나 이런 데 전문 학위가 있으면은
그런 과정을 스킵할 수 있나요? 그런 건 아니에요. 음. 하지만 예전에는 좀 이론 위주로 학교가 돌아갔는데 네. 요즘의 학교는 좀 그런 실전 교육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요. 아무래도 연습을 한 친구와 처음부터 배운 친구는 똑같은 이렇게 스텝으로 가도 속도는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아, 또 이론적인 걸 알고 가는 거니까. 네네. 하지만 네. 저는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로. 마음가짐이 어떠십니까? 저는 항상 즐기고 있죠. 진짜요? 실제 이제 인턴이나 스텝으로 근무할 때 네. 근무 강도 되게 세다고 알고 있거든요. 굉장히 세죠. 근무 여건이나 노동 강도를 굳이 따지자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좀 생각을 하세요? 일개에서는 여자 막노동 정도 한 아,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계속 서서 일해야 돼요. 특히나 디자이너 선생님들은 중간중간 앉아도 되지만 네. 스텝 생활할 때는 앉으면 거의 죄악이 됐었어요. 제가 배울 때는. 아, 약간 꼰대 느낌 나는데. 네, 하지만 지금은 네. 그래도 예전보다는 조금 더 근무 환경이 네. 좋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 힘든 거는 각오는 하셔야 돼요. 그 기간을 보통 얼마 정도로 생각하면 되죠? 지역마다 다른데요. 뭐 청담이나 약간 강남 일대는 한 5년에서 7년 정도로 아, 진짜요? 네, 그렇게도 잡고 아, 지역마다 달라요? 지역마다 달라요. 어. 일반적으로는 한 2년 내지 3년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년 정도, 최소 2, 3년. 네, 길게 뭐 청담이나 이런 데는 5년에서 7년. 5년에서 7년 정도. 그러면 제가 알기로 또 이제 그런 분들이 그 소위 열정페이 네. 되게 박봉으로 알고 있는데 네. 급여 수준이나 이런 건 좀 어때요? 예전에는 열정페이라고 해서 정말로 밥값 뭐 30만 원, 50만 원, 저 때는 8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최저임금이라는 제도가 워낙 좀 세죠. 안 지켜지면 네. 제재가 세기 때문에 그 룰에 맞춰서. 네, 그 룰에 맞춰서 제가 알기로는 한 180만 원 정도는 그쵸. 수령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주 5일 근무하고. 네, 네. 아,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최저 시급에 맞춰가지고 일하는 분들이랑 같은 정도의 기준으로 일을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하지만 이제 거기서 또 교육비가 빠지고 뭐가 빠지고 좀 제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 그거는 미용실마다 상이하니까 네. 이거는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교육비가 빠진다 그랬는데 네. 신입 디자이너들이나 아니면 스태프분들은 교육 어디서 받아요? 교육이 내부 교육이 있고 외부 교육이 있어요. 외부 교육이라고 하면 뭐 커트나 염색 같이 이렇게 업체를 통해서 하는 이렇게 중앙 아카데미가 있고요. 내부 교육은 아무래도 일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실전적인 교육들 있잖아요. 뭐 드라이라든지 약간 네, 그런 네, 네. 것들 그런 것들은 내부 교육을 통해서 하는데 아, 그것도 교육비에서 공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드라이 이렇게 하나 보죠? 아, 예, 드라이 이렇게 하는 걸로. 네. 하루의 업무 패턴을 좀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저희는 보통 10시간 근무를 해요. 그래서 10시부터 8시까지 근무를 하고 저희는 사전 예약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보통 이제 예약대로 저희가 스케줄을 소화하죠. 다른 데도 보통 이 정도 근무 시간이 좀 정해져 있나요? 네, 보통 10시간 정도로 알고 있어요. 예전에는 정말 12시간도 일하고 했는데 이제는 점점점 낮아서 8시간 내지 10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8에서 10시간. 네. 주 물론 6일. 네, 물론 아니에요. 그거는 디자이너들마다 다른데 정말 4시간 일하는 디자이너들도 있고 왜냐면 저희는 프리랜서니까요. 하기 나름, 하기 자기가 정하기 나름이니까. 나름인 거죠? 네, 주 5일제도 있고 주 4일제도 있어요. 근데 자기가 그 고객을 관리하는 디자이너라고 하면 아무래도 더 많이 쉬고 그럴수록 좀 힘들어질 수 있겠죠. 미용실도 성수기 비수기가 있나요? 솔직히 생활 밀접형 업이라서 네. 크게 성수기 비수기 나뉘진 않는데 굳이 그렇죠. 따지자면 지역별로 좀 다른 것 같아요. 음, 뭐 예를 들면 학교 상권, 뭐 대학가 상권이면 뭐 방학 방학 시즌이 때. 비수기고, 그렇겠네. 네, 저희는 아파트 상권이기 때문에 네. 성수기는 이제 계약 전에. 계약? 계약 계약 전에 네. 단장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비수기는요? 비수기는 아무래도 좀 여름 너무 더울 때 이렇게 휴가철 그때 조금 많이 비수기예요. 지금 이제 코로나로 사실 다 힘들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대표님도 또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저는 청소를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었던 책 중에 네. 장사가 되지 않을수록 청소를 열심히 하라는 말이 있었어요. 다시 한번 장사가 되지 않을수록 네, 손님이 없으면 청소를 하라. 청소를 해라. 네, 그래야 아. 손님 왔을 때 굉장히 깨끗한 매장을 보고 또 오고 싶다는 아. 그런 선순환의 논리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정말 우리 선생님들과 다 같이 막 창문, 뭐 구석구석 그렇게 먼지 같은 거 다 했고, 그리고 그동안 미뤄왔던 온라인 마케팅이나 그런 블로그 자료들을 좀 많이 작성하는 그런 진짜요? 네, 계기가 됐어요. 그 헤어 디자이너 하면 또 우리가 갖고 있는 뭐 여러 가지 편견 내지는 오해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네. 또 그런 선입견을 어떻게 극복하시는지도 궁금해요. 소위 이제 미용을 한다라고 하면 일명 네. 셀미? 약간 그런 이미지가 조금 드설 것 같은. 그렇죠. 네, 네, 네. 그런 좀 화려하고 좀 살짝 껌 좀 씹었을 것 같고 약간 정말 좀 지금은 많이 순화가 됐지만 그래도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저는 정말 다른 디자이너를 꿈꿨는데 그게 저는 아나운서 이미지로 정하고 목소리 그리고 헤어스타일, 옷 등 그런 것들을 좀 신경 써서 좀 나긋나긋한 말투와 네. 약간 이렇게 좀 너무 화려하지 않으면서 약간 좀 정갈한 이미지로 저는 좀 접근을 했습니다. 아나운서 리. 네, 그렇죠. 아나운서 근데 약간 세 보이긴 해요. 무슨 말씀이세요? 네. 네.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우리 이영지 원장님과 함께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에 대해서 좀 열심히 살펴봤는데요. 또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궁금한 이야기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다음 편에는 조금 더 집중적으로 우리 이영지 원장님이 운영하는 더 살롱의 실체를 낱낱이 캐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1부는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요. 2부를 기대해 주세요. 안녕.